안녕하십니까.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 윤종문 팀장입니다. 지급결제란 경제 주체들이 현금 또는 수표, 신용카드, 증권 등의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경제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채권, 채무관계를 해소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지급, 청산, 결제의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급이란 지급인이 자신의 지급 채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취인 앞으로 자금 이체를 의뢰하는 지급 지시를 송부하고 수취인이 그것을 수취하는 과정입니다. 자금 결제의 시작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산은 청산기구가 거래 당사자 간에 개입하여 결제를 위해 교환된 수표, 신용카드, 증권 등의 지급수단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수취하거나 지급해야 할 차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결제 단계는 청산 과정을 통해 계산된 금액, 차액을 지급하여 완결시키는 과정입니다. 지급 결제의 단계별 흐름의 예시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급, 청산, 결제의 세 단계의 예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급의 단계에서는 지급인과 수취인 간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가 체결된 후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급인은 지급인 거래은행의 계좌 이체 지시를 통해서 수취인 거래은행에 해당 금액을 이체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융결제원은 지급인의 거래은행과 수취인의 거래은행의 차액 결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고 한국은행은 A은행의 당좌 예금과 B은행의 당좌 예금 간의 계좌 이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제가 일어나는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국 지급, 청산, 결제의 세 단계를 통해서 지급 결제가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급결제 제도는 개인, 기업 및 정부와 같은 경제 주체들이 금융거래나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는 금융의 하부 구조입니다. 여기에는 지급수단, 지급결제 참여기관,
지급결제 시스템, 업무 규정 등이 있습니다. 지급수단은 지급 과정에 이용되는 도구 또는 절차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현금이 있습니다. 현금은 별도 청산이 불필요하고 다만 운송, 보관 비용 및 도난 우려가 존재합니다. 비현금 지급수단으로는 수표, 계좌이체 등 금융기관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는 지급수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표와 전자 방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장표 방식으로는 어음, 수표, 지로 등이 있고 전자 방식으로는 계좌이체, 지급카드 등이 있습니다. 지급카드로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등이 존재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금을 현금 외의 지급수단으로 지불하기 위해서는 자금, 이체 등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현금화 될 때까지의 지급결제 과정에서는 청산 및 결제 업무를 담당하는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과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수표, 신용카드, 직불카드, 인터넷 뱅킹 등 지급수단 발행 및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신용카드사, 선불발행기관, 결제대행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시장 인프라 운영기관으로는 크게 청산기관, 결제기관, 거래정보기록기관이 있습니다. 청산기관은 고객이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을 사용하거나 증권 이체를 할 경우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간에 서로 주고받을 금액, 증권을 차감하여 확정하는 기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금융결제원이 있습니다. 결제기관은 청산기관으로부터 기확정된 금액을 송부받아 금융기관이 결제기관에 개설한 계좌 간에 이체시킴으로써 지급결제 과정을 마무리하는 기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있습니다. 거래정보기록기관은 거래정보를 집중 기록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에는 거래정보 저장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지급결제 시스템으로는 거액결제 시스템, 증권결제 시스템, 각종 소액결제 시스템, 외환결제 시스템 등이 존재합니다. 거액결제 시스템은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등을 결제하는 시스템으로서 건당 거래 금액이 크고 거래량은 작은 거액 소량 결제 시스템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한은 금융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실시간 총액 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총액 결제 방식은 한국은행과 각 금융기관의 전산 시스템을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금융기관 간 자금 이체를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해당 금융기관의 당좌예금 계정을 이용하여 건별로 즉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소액 결제 시스템은 주로 고객의 의뢰에 따라 금융기관이 지급결제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대량의 소액 거래가 특징입니다. 국내 소액결제 시스템은 대부분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3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어음교환 시스템, 전자금융공동망, 그리고 오픈뱅킹 공동망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신용카드사가 운영하는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이동통신회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의 소액 결제 시스템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지급결제 시스템의 거래 규모를 보면 금융기관 간 기타 거액자금 거래가 일평균 150.2조 원이 발생하고 있고 소액결제 시스템은 22.5조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증권결제 시스템은 236.1조 원이 발생하고 있고 외환결제 시스템은 14.8조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은 가맹점 확보 등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신용카드 업자가 카드를 발행, 카드 소지자가 동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신용구매, 현금 서비스,
카드론 등 대출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소액 결제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신용카드사의 업무 영역은 크게 회원 중심의 발급 업무와 가맹점 중심의 매입 업무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발급 업무로는 상품 개발 및 홍보, 고객 모집 및 심사, 카드 발급 및 배송, 회원 청구 및 안내, 회원 관리가 있습니다. 매입 업무로는 가맹점 모집 및 관리, 승인 중개, 자금 결제가 있습니다. 국내외 신용카드사 업무 모델을 구분해 보면 국내 전업 카드사는 발급 업무와 매입 업무를 모두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금융지주계로 신한, KB국민, 우리하나, 기업계로는 현대, 삼성, 롯데카드가 존재합니다. 국내 겸용은행은 회원은행은 발급 업무를 맡고 BC카드는 매입 업무와 함께 카드 발급사 보존 수수료를 회원은행에 지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기업, 대구, 부산, 수협, SC제일, CT, 전북, 제주, 우리, K뱅크, NH농협 등이 존재합니다. 해외 카드사는 발급기관과 매입기관이 구분되어 있고 카드 브랜드사는 브랜드 관리, 중개, 청산기관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당사자 구조로는 비자, 마스터카드가 있고 3당사자 구조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있습니다. 전업카드사 카드 거래 구조 3당사자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업카드사, 카드회원, 가맹점 세 파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카드회원과 가맹점은 카드 사용과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카드회원과 전업카드사는 카드 발급 및 대금 납부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과 전업카드사는 대금 지급 및 가맹점 수수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전업카드사가 발급 및 매입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BC카드 카드 거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구조는 4당사자 구조로서 카드 발급사, BC카드, 가맹점, 카드 회원이 존재합니다. 카드 회원과 가맹점은 3당사자와 동일하게 카드 사용과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카드 회원과 카드 발급사는 대금 납부 및 카드 발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사의 카드 발급사와 BC카드는 발급사 보존 수수료 지급 및 대금 지급의 업무를 하고 있고 BC카드와 가맹점은 대금 지급 및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신용카드업의 업무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4당사자 구조인 비자, 마스터카드가 있습니다. 카드 발급사, 매입사, 카드 회원, 가맹점은 여기에서 4당사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카드 네트워크사는 다수의 카드 발급사와 다수의 매입사들이 서로 결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발급사 보존 수수료를 책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급결제 시장 변화와 카드업 영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급결제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지급결제 시장은 IT 기술과 금융서비스 융합을 의미하는 핀테크 출현과 함께 모바일 등을 통한 간편결제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편결제란 신용카드 등 결제 정보를 모바일 기기 등 전자적 장치에 미리 등록하고 간편한 인증, 생체 인증, 간편, 비밀번호 등만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ICT 업체, 유통, 제조업체 등 다양한 주체가 PC와 모바일 등을 활용하여 간편결제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 현황입니다. ICT 업체로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K페이, 페이나우, 11페이, 유비페이, 페이코 등이 있고 유통 제조업체로는 스마일페이, SS페이, 엘페이, 삼성페이, 배민페이,
LG페이 등이 있습니다. 사용처를 보면 대부분이 온오프 라인을 동시에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일부는 온라인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출시 시기를 보면 2004년 이후에 상당히 많은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급결제 시장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편결제 이용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빚카드, 선불, 계좌이체, 연계 비중과 전자금융업자의 제공 비중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간편결제 이용액을 보면 2020년 164조 원을 기록하고 있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62.4%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빚카드, 선불 및 계좌를 통한 연계 방식 비중은 2016년 14%에서 2020년 34%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공업체 중 전금업자의 비중은 2016년 27%에서 2020년 46%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편결제 연간 이용금액 추이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빚카드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빚카드는 선불 및 계좌를 통한 결제 비중을 의미합니다. 간편결제 제공업체별 비중을 보더라도 금융회사의 비중은 굉장히 작아지고 있고 전금업자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편결제 서비스 결제 단계 비교를 해보면 과거 공인인증서 방식과 간편결제 방식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이전에는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공인인증서 선택과 비밀번호 입력, 신용카드 정보와 비밀번호 입력 등의 단계가 필요했고 액티브엑스 설치 등 상당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5월 금액과 상관없이 카드 결제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폐지되면서 이후에 간편결제가 출현하면서 다양한 결제 서비스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변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편결제 서비스는 저장된 결제 정보를 통해서 비밀번호 혹은 생체 인증만을 통해 간편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추가적인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공인인증서 방식과 간편 결제 방식을 비교해보면 과거 공인인증서 방식은 카드사를 선택하고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입력이 필요하고 카드 비밀번호를 또한 입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실행하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해서 결제가 완료되는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편결제 같은 경우는 간편결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 입력 또는 지문 인증을 통해서 결제가 완료되는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공인인증서 방식과 현재 간편결제 방식은 상당히 결제 단계가 축소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편결제 서비스 구조로는 신용카드를 연계한 오프라인 결제 과정과 온라인 결제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사와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서 기발급받은 신용카드를 해당 간편결제 서비스에 등록 후 지급결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결제 과정을 보시면 소비자가 물품 구매 대금을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가맹점에서 제시하고 해당 정보는 벤사를 통해서 신용카드사로 전달되고 승인 이후 결제가 이루어지는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 과정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이용 과정에서 결제 방식으로 간편결제를 선택 후 등록된 신용카드를 통해 피지사와 벤사를 거쳐 신용카드사가 승인 이후 결제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카드 연계 이외에 빚카드 연계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 사업자들이 카드사 연계 없이 선불 전자지급수단 등을 통하여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불 전자지급수단은 은행 계좌 이외에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다른 포인트 등을 사용해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단 선불카드로 충전은 불가합니다.
선불전자 지급 서비스 구조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기에는 지급, 승인, 정산, 청산, 결제 이렇게 5개 단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급 단계는 물품 구매를 위해 가맹점에게 구매 대금만큼 선불전자 지급 수단을 제시하고 이를 가맹점이 수취하는 과정입니다. 승인 단계는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가 충전 금액을 확인 후 구매 대금의 출금을 승인해 주는 단계입니다. 정산 단계는 판매 대금을 가맹점에게 일정 주기, 일, 주, 월로 지급해 주는 단계입니다. 청산 단계는 금융결제원이 선불 전자지급 서비스 업체의 출금 지시와 지급 지시로 인해 발생한 은행 간 차액을 산출해 한국은행에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결제 단계는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이 산출한 은행 간 차액을 확인하고 각 은행의 당좌 계좌에 지급하여 완결시키는 과정입니다. 해당 그림은 선불 전자지급 서비스 처리 프로세스입니다. 밑에 부분은 지급, 승인, 청산 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위에 부분은 청산, 결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급, 승인, 정산 단계에서는 고객과 가맹점, 선불업자인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가 지급 및 승인, 정산 단계를 가지고 있고 청산과 결제 단계에서는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의 청산 및 결제 단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각각의 단계들을 통해서 이러한 처리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편결제 활성화가 카드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카드사 고객 접점의 약화입니다. 막대한 규모의 고객 기반을 가진 비금융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 ICT 기업, 단말기 제조사, 유통업체가 금융회사와 제휴의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카드사의 고객 접점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빅카드 직불형 결제 서비스의 확대입니다. 계좌 기반 결제 사업자인 선불전자지급업자, 인터넷 전문은행, 은행 등의 지급결제 시장 진입이 증가하면서 후불 결제보다 계좌 기반 직불 서비스 규모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로는 지급결제 시장의 경쟁 심화입니다. 비금융 간편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되고 계좌 기반 결제 사업자도 지급결제 시장 진입이 증가하면서 지급결제 시장 참가자 간 경쟁이 심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급결제 시장 참가자 간의 경쟁 구조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과거에는 은행과 카드사가 대부분의 고객 접점을 형성하고 있었고 특히 카드사의 고객 접점이 넓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편결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고객 접점이 계좌 기반 결제 사업자와 비금융 간편결제 서비스 카드사로 삼원화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직접적인 경쟁과 제휴 경쟁을 통해서 점차 비금융 간편결제 서비스의 고객 접점이 확대되고 있고 카드사의 고객 접점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바일 간편결제의 핵심 기술과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ST와 NFC 기술이 스마트폰에 도입되면서 그 활용 기반이 크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MST 기술은 마그네틱 보안 전송 방식으로 기존의 포스 단말기와 통신을 통해서 가능한 결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NFC 결제 방식은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으로 인식을 위한 별도의 NFC 단말기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NFC 단말기처럼 별도의 단말기 없이도 모바일을 통한 이용 및 스캔, 인식이 가능한 QR코드 방식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QR코드 방식으로는 NPM과 CPM 방식이 있습니다. NPM 방식은 판매자의 QR을 소비자가 스캔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CPM 방식은 구매자의 QR을 판매자가 스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QR코드는 NFC, MST를 지원하지 않는 스마트폰까지 이용이 가능하나 위변조에 대한 자체 보안 장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신금융협회 윤종문 박사입니다. 우선 신용카드 산업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기원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용을 제공하는 신용장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상점에서 단골 고객들에게 구매 금액을 기록하고 나중에 결제할 수 있도록 신용장부를 사용하는 형태로 신용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신용관계를 의미하고 금융기관이 관여하지 않고 상점과 고객 간의 관계로만 유지되었습니다. 현대적인 신용카드의 개념은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등장하였습니다. 1920년대 호텔과 주유소에서 고객이 신용을 기록하고 나중에 결제할 수 있는 금속 재질의 카드를 제공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다양한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발전하였습니다. 현대적 신용카드의 탄생은 최초의 3당사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다수 상점에서 하나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카드인 1950년에 발행된 다이너스 클럽 카드가 출현하면서입니다. 상점과 계약에 따라 결제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회원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월별로 청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이너스 클럽의 성공 이후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신용카드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소비자가 여러 상점에서 하나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글로벌 카드사인 비자와 마스터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66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전국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뱅크 아메리카드를 출시하였고 이후 비자로 이름을 변경해 세계적인 결제 네트워크로 성장하였습니다. 같은 해에 다수의 은행들이 모여 인터뱅크 카드 어소시에이션을 설립해 마스터 차지 카드를 출시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마스터카드입니다. 이러한 결제 네트워크는 다양한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의 표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고 은행들이 각자의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점점 더 많은 상점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신용카드는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도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1969년 삼성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발행한 신세계 백화점 신용카드로 시작하여 1978년 해외 여행객 대상으로 외환은행이 비자 카드와 제휴해 카드를 발행하였고 1982년에는 BC카드의 모태가 된 은행 신용카드 협회를 5개 시중은행들이 설립하여 은행의 카드 업무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서울올림픽 전후로 신용카드 업법이 제정되면서 카드사 설립 확대 등 본격적인 기틀이 다져졌고 은행 수익사업인 신용카드 분야의 분사와 비은행계 전업카드사 등이 등장하면서 신용카드 이용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서 1998년은 성장기로 할부금융업법과 신용카드업법을 통합하여 여신 전문 금융업법이 제정되며 신용카드는 본격적인 성장을 하였습니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사업자에 대해 과세표준 확보, 소비 진작 등의 목적으로 신용카드 장려 대책을 실시하면서 시장이 급팽창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의 무분별한 경쟁은 카드 산업의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위기의 원인은 무분별한 회원 모집, 과도한 한도 부여, 리스크 관리 부재, 과열된 마케팅, 경기 침체 및 가계 부실 동반 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용카드 산업의 부실화가 급속히 진행되었습니다. 2005년 이후 카드사는 구조조정기를 거치면서 흑자로 돌아섰고 성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카드사 이익은 확대되었지만 2012년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 등을 통해서 각종 규제와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2020년 이후 금융당국의 각종 규제와 간편결제 시장 규모 확장으로 카드사 수익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졌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미래 생존을 위한 다양한 변신을 시도 중에 있습니다. 빅카드 사업 강화,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 등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기능은 분화되고 있습니다. 초기 신용 판매 업무에서 시작해 금융 및 마케팅 기능으로 분화되고 있습니다. 대금 결제 상환 방식의 변화가 아래와 같이 다양한 결제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금의 결제 기간도 보다 자유롭게 2월에서 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제 금액 2월 약정, 소위 리볼빙이 도입되었습니다. 신용 판매의 일반과 리볼빙은 결제 금액과 상환 방법에서 전액을 일시 상환하는지와 정률 및 정액으로 분할 상환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합니다. 신용 판매에서 카드 회원에게 직접 대출하는 금융상품 판매로 역할이 확대되었습니다. 카드 대출 유형으로는 단기 카드 대출과 장기 카드 대출인 카드론이 있습니다. 단기 카드 대출은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카드론은 대출 시 조건을 다시 심사하여 실행합니다.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은 아래와 같이 결제일, 이자, 상환 방법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 기능도 제공하는데 기업 카드, 팩토링, 구매 자금 지원, 할부 금융 등이 있습니다. 카드 기능의 분화는 마케팅 매개 기능으로 대표적으로 제휴카드가 있습니다. 제휴카드는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와 제휴를 맺어 해당 업체에서 사용 시 추가 혜택이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입니다. 주로 쇼핑, 항공사, 호텔,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급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는 제휴업체의 업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부가 서비스의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회원의 유치와 카드 이용률 제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휴업체는 제휴카드 회원을 주 고객화하여 자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고객의 매출을 유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카드사와 제휴회사는 각자의 신용 공여 및 판매 기능을 융합하여 자신의 매출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매출도 늘리고 연결하여 주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매개 기능이라고 불립니다. 제휴카드는 카드회사와 제휴회사 간의 합의에 따라 신용카드의 제휴회사의 상표, 상호를 각인하기도 하고 제휴업체의 서비스를 추가해 강화하기도 합니다. 서비스 기능으로 구분하면 코브랜드 카드, 멤버스 카드, 공익카드가 있습니다. 제휴 방식으로 구분하면 더블 방식, 스위치 방식, 가맹점, 개방 방식이 있습니다. (2023년) 중 신용카드사의 카드 부문 이용 금액을 보면 총 988조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시불 이용 규모가 728.2조 원으로 전체 이용 금액에서 74%를 차지하고 있고 할부 금융 서비스, 현금 서비스, 카드로는 각각 155.8조 원, 57.4조 원, 464조 원으로
전체 이용 금액에서 16%, 6%, 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신용카드사의 카드 부문 자산은 총 136조 원입니다. 할부와 일시불 규모가 각각 35.2조 원과 41.4조 원으로 전체 자산 중 26%와 31%를 차지하고 있고, 리볼빙, 카드론, 현금 서비스는 각각 17.6조 원, 35.8조 원, 5.7조 원으로 전체 자산 중 13%, 26%,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드 자산별로 보면 할부금융 서비스와 일시불 서비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카드 대출 부문으로는 카드론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는 신용 공여 기간이 길수록 크기 때문에 대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할부 서비스와 카드론 자산이 이용 금액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카드 지급 수단으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지급 수단별 비중을 보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가 각각 78.9%, 20.6%, 0.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불카드 비중은 미미하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은 8대2로 신용카드의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를 위한 접근기기 비중을 보면 실물카드가 51.6%를 차지하고 있고,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비중이 48.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물카드가 대부분이었던 과거에 비해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결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대면과 비대면 카드 결제 비중을 보면 비대면 결제가 59.9%를 차지하고 대면 결제가 40.1%로 비대면 결제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면 결제에서 사용되는 단말기 보급료를 보면 실물 카드를 직접 긁거나 꼽아서 사용하는 접촉식 단말기는 거의 대부분 카드 가맹점에 보급되어 있지만, 모바일이나 카드를 근거리에서 접촉하지 않고 사용하는 비접촉식 단말기인 NFC와 QR의 보급률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삼성페이를 통한 방식인 MST 단말기는 기존 접촉식 단말기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드 업계는 계속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신용판매 부문 수익성이 악화돼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카드 수수료 원가, 적격 비용을 산정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적격 비용 재산정 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되 3년마다 대내외 경제 여건,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 및 경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적격 비용 재산정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적격 비용은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최근 3년간의 카드사의 자금 조달 비용, 위험 관리 비용, 일반 관리 비용, 밴 수수료, 마케팅 비용, 조정 비용 등을 토대로 산출됩니다. 2007년 4.5%에 달하던 일반 가맹점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2.0%로 절반 이상 줄었고, 국내 가맹점의 96%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에 카드업계는 새로운 신사업을 개척하거나 비용 절감을 통해서 수익성을 높이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은 추후 산정되는 적격 비용의 감소 요인으로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금융업은
대표적 규제 산업으로 당국 허가 없이는 어떠한 상품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은행이나 카드사가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금융업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일으키고 있는 것이 바로 모바일 기반 핀테크, 즉 금융과 기술의 결합인 핀테크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늘 휴대하는 스마트폰과 강력한 보안 인증 기술이 만나 지갑 속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카드 업계의 경우 모바일 기반의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여 비대면 결제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초대형 플랫폼을 무기로 금융시장에 진출한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업체의 급격한 성장세로 고객 접점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2023년 중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금액은 일평균 8,755억 원으로 집계됐고, 이 중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320조 원으로 나타나 2023년 카드 결제 규모 988조 원 대비 32%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간편결제 서비스 증가 추세로 볼 때 더욱 빠르게 카드 결제 규모 수준에 다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대부분 신용카드를 연계 결제하고 있지만 2024년 전자금융업법 개정으로 간편결제 시 전자금융업자도 후불 결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신용카드 없이 선불 충전 방식을 통해 간편결제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신용공여 방식의 신용카드 결제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와 함께 신용카드 이용 실적도 동반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 플랫폼을 통해 기존 카드 회사의 지급결제 서비스 부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바일 기반으로 결제 편의성을 앞세워 지급결제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카드사들은 빅테크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통해 고객 경험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카드사의 디지털 전략은 크게 디지털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빅데이터 활용, 핀테크와의 협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는 많은 카드사들이 자체 모바일 앱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모바일을 통해 카드 신청, 관리, 결제 조회,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 맞춤형 추천 서비스와 이벤트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고 디지털 채널을 통한 매출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AI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해 국내 카드사들은 AI와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비자 분석, 신용평가, 리스크 관리 등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혜택과 서비스,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안하는 등 개인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소비 패턴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혜택 추천이나 위치 기반 혜택 제공 서비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카드사들은 핀테크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 전자문서 보안 강화, 개인화된 혜택 제공 등이 주요 사례입니다. 카드사와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들이 협업하여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도 및 블록체인 기술 제공, 핀테크와 협업해
생체 인증과 보안 강화를 통한 결제 및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 핀테크 업체와 협업을 통해 맞춤형 금융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카드사들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계 카드사는 먼저 진출한 계열 은행 등 해외 인프라가 마련돼 있어 기반을 다지는데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만큼 적극적인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전업계 카드사 7곳의 해외 점포는 총 22곳으로 2022년 상반기 16곳 대비 6곳이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현지 법인 형태로 진출하고 있고 일부는 사무소 지점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BC카드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키르기스탄에 진출하고 있고 동남아의 한국표 선진화된 카드 프로세싱 노하우 전수 및 지식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대카드가 금융기관 최초로 독자 개발한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초개인화 AI 플랫폼을 일본 카드사에 추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카드사들의 디지털 전환 및 해외 진출 전략은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많은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각국의 금융 규제, 디지털 금융 경쟁 심화, 보안 문제 등 카드사들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내외 규제 환경에 맞춘 유연한 전략을 마련하고 보안 강화 그리고 현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것들이 필수적입니다. 카드사는 신규 사업으로 수익원 다각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흩어진 개인 신용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보여줘 개인의 재무 현황,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는 맞춤형 자산, 신용관리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어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웁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에는 금융사, 신용평가사, 핀테크, IT 기업 등에 대한 본허가와 예비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BC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8개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본 허가를 받았습니다.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고객의 소비 패턴, 자산 현황,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카드 상품, 혜택, 금융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고객 접점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규 금융 상품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사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맞춤형 대출 상품, 투자 상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전통적인 카드 수수료 외에 새로운 수익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는 개인 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 사업자의 신용 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신용정보업 본 허가를 받은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BC카드, 삼성카드 등이 있습니다. 이들 카드사는 가맹점별로 상세한 매출 정보, 상권 정보를 활용해 자영업자 신규 고객 확보와 제휴를 통한 수수료 수익 등 수익성 다각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2020년 8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확대 및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신용정보가 포함된 기업 간 가맹정보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익명정보에 적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입니다. 기업이 전략을 수립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을 위해 금융 분야를 포함한 가명 정보를 결합할 때 데이터 전문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0년부터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 총 4곳뿐이었습니다. 가명 정보를 결합할수록 재식별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문턱을 높여놨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2023년 7월 19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BC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 8개 기관을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고 해당 카드사들은 민간기업 최초로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카드사들은 가명 결합을 보다 신속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역량을 갖춘 전문 조직을 구축, 중립적 관점에서 이종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명 결합을 적극 지원하고 데이터 분석, 컨설팅, 시스템, 솔루션 등 데이터 사업 비즈니스 전문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데이터 가치를 발굴하는 데 적극 견인해 나간다는 보관입니다. 특히 데이터 소외계층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을 위한 신규 부가 서비스 창출도 추진, 신한카드 소비정보와 통신, 부동산, 쇼핑 정보, 온라인 정보 등 비금융 정보를 결합해 상권 및 소비 형태 분석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신용카드의 변화와 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0년에 등장한 최초의 다이너스 클럽 카드는 종이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이너스 클럽 카드는 다목적 신용카드의 원조로 고객이 여러 가맹점에서 동일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혁신적 발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이 재질이 특성상 내구성이 낮아 시간이 지나면서 금속판이 붙은 카드로 교체되었습니다. 이는 카드가 쉽게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며 카드 번호와 카드 소유자의 이름이 각인된 형태였습니다. 현대의 신용카드는 주로 PVC,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며 이는 내구성이 강하고 카드 리더기에서 뒷면 자기선, 마그네틱 스프라이트와 EMV 칩을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는 재질입니다. 현재 사용되는 재질과 방식은 초기 다이너스 클럽 카드와 비교해 여러 차례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PVC 플라스틱은 내구성이 강하고 카드가 다양한 환경에서도 손상되지 않으며 재생 가능한 PVC를 사용하는 친환경적 카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리미엄 카드에서는 스테인레스, 티타늄, 알루미늄 등 금속 재질을 사용해 카드의 내구성과 고급스러움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속 재질 카드는 무게감과 견고함이 있어 고객에게 독특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PVC 대신 옥수수에 추출한 생분해성 소재인 PLA, 재활용 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카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0년대 이후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결제 방식도 디지털화되고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바일 지갑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애플페이, 구글페이, 삼성페이와 같은 서비스가 출시되며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MST, 마그네틱 보안 전송, 근거리 무선 통신 NFC 기술과 QR코드를 기반으로 하여 스마트폰에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하여 비접촉식 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다이너스 클럽에 신용카드가 도입된 이후 카드 결제는 수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카드 번호와 정보를 복사하는 수동 임프린트,
슬라이드 방식의 단말기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인프린터는 신용카드를 종이 영수증 위에 올려놓고 카드를 위에서 눌러 카드 번호와 이름이 종이에 찍히게 하는 방식으로 물리적 압력으로 카드 정보를 기록했습니다. 상점 직원이 이 영수증을 고객에게 발행하고 사후 결제 확인을 위해 카드사에 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전자식 마그네틱 리더기가 등장하며 카드 단말기의 첫 전자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판매자가 카드를 단말기에 긁어 스와이프 방식으로 읽어내는 시스템이었으며 전화선을 통해 카드사 시스템과 연결되어 실시간 결제 승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기술은 결제 처리 속도를 크게 향상시켜 카드 결제가 대중화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카드 복제 및 도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MV 단말기가 도입되었으며 점차 마그네틱 단말기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EMV 칩 리더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며 카드 정보의 암호화와 안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EMV 단말기는 카드를 긁는 대신 단말기에 삽입하여 칩을 읽어 결제하는 방식으로 마그네틱 방식보다 더 높은 보안성을 제공하였습니다. 국내는 2015년 여신 전문 금융업법 개정으로 2018년까지 모든 카드 가맹점이 IC카드 단말기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EMV 단말기는 카드 결제를 처리할 때 EMV 표준을 따르는 단말기를 의미합니다. EMV 기술은 카드의 마그네틱 스프라이트 대신 칩 기반 결제를 지원하며 보안성이 높아 주로 금융기관과 카드사들이 채택하는 결제 표준입니다. EMV 단말기는 일반적으로 칩 카드뿐만 아니라 무선 NFC 결제, 비접촉식 결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EMV 단말기보다는 IC 카드 단말기로 더 많이 불리우는데 비용 소모가 많은 EMV 표준이 아닌 한국형 집적회로 IC 카드 독자 표준, 코리아 로컬 스마트 카드 KLSC 규격을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근거리 무선통신 NFC 기술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페이, 구글페이, 삼성페이 등이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비접촉식 단말기 사용이 증가했습니다. 고객이 카드를 단말기 근처에 대기만 하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비접촉식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편리성과 빠른 결제 속도가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2020년 이후 단말기가 카드 결제뿐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결제와 통합되면서 스마트 단말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태블릿 기반 단말기와 모바일 포스가 보급되면서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로 연결되고 온라인 결제, 모바일 결제, QR코드 결제 등 다양한 결제 옵션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이 접목되어 결제 내역 분석, 재고 관리, 고객 관리 등의 기능을 갖춘 단말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결제 방식이 중요해지면서 QR코드와 NFC 기반의 비접촉 결제 방식을 더 강화한 단말기들이 확대되었고 카드 단말기와 스마트폰 앱 간의 연동이 빈번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와 단말기의 진화를 보았는데 이제 신용카드 상품의 진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는 당초에 외상 거래를 위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출발하였는데 고객이 외상으로 상품을 구입하고 이후 한꺼번에 결제하는 형태였습니다. 주로 레스토랑, 호텔에서 사용되었으며 고객이 일일이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초기의 신용카드는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과 같은 특별한 서비스가 없었고 순수하게 결제 편의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960년대에 들면서 은행 발행 신용카드인 현재 비자 카드인 뱅크 아메리카드와 현재 마스터카드인 인터뱅크가 등장했고
소비자가 여러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카드가 보편화되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신용카드가 소매점, 슈퍼마켓, 주유소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카드 사용처가 폭넓게 확대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고객 유치를 위해 카드 상품의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 등이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카드 사용 시 주유 할인, 영화 할인 등 특정 분야의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 인기를 끌었으며 카드사들은 고객이 포인트를 모아 상품이나 서비스로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여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카드 상품이 다양화되며 프리미엄 카드와 연회비 제도가 확산되었습니다. 연회비를 지불한 고객에게 프리미엄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로 예를 들어 공항 라운지 이용, 여행 보험, 긴급 출동 서비스 등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이때부터 카드 상품이 고객의 소득 수준에 맞춘 신용등급에 따른 카드로 세분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고소득층, 중산층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2000년대 되면서 특화된 포인트 적립과 할인율을 제공하는 카드가 확산되었고 여행, 쇼핑, 외식 등 특정 카테고리에 맞춘 특화 카드가 더욱 세분화되었습니다. 고객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카드사들은 고객 데이터에 기반한 마케팅 전략을 도입해 고객 맞춤형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2015년 국내에 PLCC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가 처음 도입되면서 신용카드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PLCC는 카드사와 특정 브랜드가 1:1 파트너십을 맺고 공동기획 및 마케팅 비용 수익을 분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플라스틱 카드에 브랜드를 표시하고 해당 브랜드와 관련된 맞춤형 혜택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와 현대카드의 PLCC는 스타벅스 이용 시 높은 적립률을 제공하며 신세계와 삼성카드의 PLCC는 신세계 그룹에서 높은 할인과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PLCC는 단순히 할인 혜택에 머무르지 않고 고객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 패턴에 맞춘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카드사는 특정 브랜드에 높은 충성도를 가진 고객을 타깃으로 삼아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하며 브랜드는 PLCC를 통해 고객의 소비 증가와 브랜드 충성도 상승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지들은 PLCC 카드의 이미지들입니다.